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이자 2021년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참 오늘은 다른 금요일보다 조금 더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내일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날씨는 또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 영하 3도까지 무자비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비나 눈이 올 확률은 적으며 미세먼지 또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항상 나가실 때 완전 무장하셔서 나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2021년의 마지막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이 시장이 어떨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없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에 한 투자회사의 CEO의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견해를 내비추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 캐피탈의 CEO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애틀 기반 투자회사인 블루프린트 캐피탈의 CEO 제이콥 월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무시하는 건 실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는 매우 건설적이다. 지금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건 큰 실수라며 약 5년 전에는 황량한 서부같이 보였다. 지금 암호화폐는 스타벅스, AT&T 등 이제 기업들에게 선택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변화하는 화폐 체인에 추가해야 한다. 현금에서 수표와 플라스틱 카드로 옮겨갔듯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암호화폐가 차세대 화폐 링크로 사용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암호화폐는 그냥 해지 수단의 일부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지원하는 사회적인 약속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공용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등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지정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였죠. 현재는 블루프린트 캐피탈 CEO의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완전한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며 지금의 발전 속도들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 중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다라는 발언 말이죠.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또한 지난 6월 이러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자산 운용사의 CEO의 경우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 CEO 암호화폐 더 이상 잠재적 리스크가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자산 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케네스 피셔의 경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 중에 암호화폐는 더 이상 잠재적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내년 이후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말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영어로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불리우죠. 이 시장이 처음 나올 당시 이 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서 민간에서 화폐를 발행하냐? 이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인식이 지난 2017년 이후 더욱 거세졌으며 현재까지도 몇몇 국가들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일까요?
얼마 전 이제 미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이제 FOMC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기존의 은행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것을 깨달은 국가들, 기관들에서는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잠재적인 리스크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금융혁명의 시작이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가는 길을 바꿀 수는 없겠죠. 과연 길게도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뒤 이 시장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서 있을까요? 현재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있노라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많았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평가되었다며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잠재력이 높은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작년 보유하던 모든 금을 팔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인데요. 이 라울 팔의 경우는 매수 초기 비트코인에 더욱 비중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더리움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둔 사실이 밝혀져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한다는데 한치의 의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어떠한 점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 이더리움 분명 비트코인 능가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의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현재 속도와 성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10년 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이더리움이 제공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이고 이더리움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다며 모바일 네트워크가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초 보유하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했다 밝힌 바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8월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냄으로써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계단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NFT와 웹 3.0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케 하는 템루트 업그레이드 또한 성공한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날이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연도 단순 가격 상승률로만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더리움이 더욱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2022년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전 세계는 비대면 사회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래도 2021년에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코로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코로나가 초장기화되면서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스위스의 한 크립토뱅크에서는 자체 NFT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소재 크립토뱅크 자체 NFT 출시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소재 크립토뱅크 매크로뱅크의 경우에는 자체 NF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크로뱅크의 경우 CEO의 경우는 최근 열린 가상회의에서 우리는 디지털 아트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NFT와 메타버스가 디지털 공간을 빠르게 지배할 것이라 판단, NFT 발행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매크로뱅크는 현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크립토뱅크의 소식과 더불어서 NFT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은 전 세계를 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까지 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직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NFT 아트 에이전트 포함 18개 신직업 육성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체불가 토큰, 아트 에이전트 등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기술 융합 분야에서는 NFT를 활용한 미술품 제작, 관리, 홍보와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NFT 아트 에이전트, 메타버스 캐릭터 아이템을 개발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데이터 거래 전문가와 산업수학 모더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신직업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 구직자가 신직업에 도전하면 직무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창업기회와 대학에서도 신직업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게임스탑에서 또한 NFT 크리에이터를 채용하겠다는 소식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확실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어 놓았으니 말이죠. 이러한 신직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공교육 또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얼마 뒤면 지금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점점 갈수록 급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은행권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 대한민국의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회장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가상자산으로 사업 확장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경우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비금융 데이터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과거에 미미했던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변혁하는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한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와 가상자산, 가상공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는 비금융 생활 서비스로 진출하고 가상자산과 가상공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글로벌적으로 은행들과 암호화폐 시장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Q2가 합작하여서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의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내놓은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또한 호주의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와 비슷하게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라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등 기념비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권들의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신한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체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화제가 되는 등 정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던 해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1금융권, 농협, 신한우리, 국민 등의 어플에서 암호화폐의 거래를 진행하며 보관할 수 있는 시대가 더 이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다가오는 2022년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의 상용화가 시작이 된다면 또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주거래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규모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2년에서 3년 뒤 지금과 바뀌어 있을 시장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말 좋은 일만 있어야 할 텐데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하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도는 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성장과 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재 가격 하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해 뚜렷한 이유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치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박앤세일이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해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